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중에 두 번째 시간 평면 벡터의 연산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실수배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실수배란 얘기는 말 그대로 실수를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배가 몇 배 할 때 그런 배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 벡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실수인 2를 곱한 이런 2a 벡터 또는 5a 벡터 또는 뭐 마이너스 4a와 같은 4a 벡터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루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2라는 것, 그 다음에 5라는 것,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스칼라 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진 않고 스칼라 양인 무언가만 곱했을 뿐이니까 크기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랬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2a 벡터라는 것은 주어진 a 벡터를 2배 늘린 벡터일 뿐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큰 무리가 없겠고요. 5a 벡터는 5배 늘린 벡터가 되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문제는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 A 벡터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은 A 벡터와 정확히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마이너스 A 벡터라 했거든요. 그럼 그런 벡터의 4배가 되는 벡터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생각했을 때는 A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4배가 된 벡터를 마이너스 4A 벡터라고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겠죠. 괜찮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니까 실수 K에 대해서 그것을 곱한 것을 KA 벡터라고 씁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K 곱하기 A 벡터라고 쓰지는 않고요. 적당한 실수에 대해서 그냥 3A 벡터라고 연달아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표기 방식은 이렇다라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실수 K에 대해서 K가 양수가 되게 되면 같은 방향을 유지하겠고요. K가 음수가 되면 반대 방향을 갖게 되겠습니다. 물론 K가 0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A 벡터보다 커지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 2분의 1 A 벡터와 같은 것은 주어진 A 벡터와 같은 방향이지만 크기는 절반이 되는 벡터가 2분의 1 A 벡터가 되겠죠. 괜찮겠죠? 자, 그랬을 때 내용들은 뭐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a 벡터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요. a 벡터 방향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수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크기는 3배가 되고요. 마이너스 2.5a 벡터는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크기는 2.5배가 되겠죠. 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하자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표기 방식이 조금 낯설 것 같습니다. 낯설 것 같은데 문제풀이에서 자주 나오는 표기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A 벡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다 쳐볼게요. 자, 벡터의 크기는 이 선분 길이가 되니까 이 선분 길이를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A 벡터의 크기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이 어떤 이 표현에 있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 말 뜻은 지금 상황에서 접근한다면 3분의 1 A 벡터가 되는 거죠. 3분의 1 A 벡터. 요거 상황 이해되나요? 주어진 벡터 자체가 크기가 3이었으니까 A 벡터에다가 절대값 취한 것은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3분의 1 A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가 되겠어요? 자, A 벡터와 방향은 같고요. 3분의 1배가 축소돼야 되는데 주어진 벡터의 크기가 3이었으니까 3분의 1배 축소가 되면 이 선분 길이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A 벡터와 방향이 동일합니다. 방향은 동일한데 원래 크기가 3이었던 것을 3분의 1만큼 곱해줬으니까 크기가 1인 벡터가 되는 거죠. 크기가 1인 벡터다. 자, 그러면 만약에 주어진 벡터의 크기가 3이 아니라 K였다면 어떤 정해지지 않은 크기가 K인 벡터였다면 여기서는 K분의 1배가 됐을 거고 그러면 여전히 이게 K라고 했을 때 K분의 1배만큼 줄여준다면 여전히 크기는 1이겠죠.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A라는 이 벡터를 임의의 벡터를 그 A 벡터의 크기만큼으로 나눠준 것은 항상 크기가 1이 되고요. A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가 됩니다. 이 표현 방식도 꼭 좀 알아두세요. 이 표현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벡터의 연산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결과적으로는 잘 성립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내용들을 잠깐 봤었는데 아래와 같은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의 계산은 실수를 개수로 벡터를 문자로 생각해서 다항식의 계산처럼 잘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아래 같은 문제를 풀면서 상황 이해를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분배 법칙 적용이 잘 됩니다. 실수배에 대해서 분배 법칙 적용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식이 6a 벡터가 되고요. 마이너스 4b 벡터라고 잘 써주면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아래 있는 부분도 분배 법칙 써주시면 마이너스 3a 벡터 플러스 6b 벡터라고 잘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만큼들은 같은 문자끼리 계산한 다항식 계산처럼 같은 벡터끼리 계산해주면 이렇게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잘 된다라는 거 정도 그런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벡터의 평행인데요. 이것은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평행은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벡터의 평행에 있었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개념 이미지는 좀 곤란하겠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냐면 방향이 완전히 같거나 반대일 때를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방향이 같거나 완전히 반대일 때 평행한 두 벡터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것과 평행하게 되려면 방향이 같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 있는 오른쪽 그림처럼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벡터를 이렇게 평행이동해 주면 되죠. 평행이동한다면 그럼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검정 벡터를 적당히 실수배해주면 파란 벡터를 만들 수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정확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음수배를 곱해주면 음수의 실수배를 해주면 빨간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평행하다면 중학교 때 표기하듯이 표기 방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평행한 두 벡터는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데 그러면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실수배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평행한 두 벡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을 때요. P라는 벡터와 Q라는 벡터를 직접 그리지 않고 두 벡터를 적당히 계산해 봤더니 두 배를 하면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어떤 연산 결과를 얻게 됐을 때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꼭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풀이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별표를 쳐두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A와 B와 C라는 점을 직선 위에 적당히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벡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벡터를 도입하겠습니다. A, B 벡터와 A, C 벡터를 도입할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의심된다면요. BC 벡터를 도입해도 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색 두 벡터는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두 가지 어떤 벡터가 되기 때문에 평행한 벡터가 되겠죠. 평행한 벡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이 되겠죠. 평행하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 A, B 벡터와 지금 여기 있는 이 BC 벡터를 이용해서 식을 써도 돼요. BC 벡터도 평행하니까 적당한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이것을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점 A, B, C가 한 점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본 것처럼 AC 벡터와 BC 벡터가 같진 않고요. 실수배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 AC냐, BC냐, CB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점만 공유해주면 돼요. 하나의 점만 공유.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한 점을 공유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혹시나 헷갈릴까봐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C가 아니어도 되죠. AB 벡터와 적당한 BC 벡터 해가지고 이 B를 공유해도 돼요. 대신에 이땐 실수배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괜찮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벡터의 뺄셈을 이용하면요. 시점을 O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것을 OC 빼기 OA라 쓸 수 있고요.
우변에 있는 것을 K 벡터 곱하기 OC 벡터 빼기 OB 벡터라고 쓸 수 있죠? 요거 이해되나요? 요 표현도 많이 쓰니까 참고하시라고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것도 달리 써주면요. OA 벡터를 남겨볼게요. 마이너스 OA 벡터 하고 그 이유는 여기도 OC 여기도 OC가 있어서 그래요. 별다른 뜻은 없어요. 넘겨주시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K가 원래 있었는데 OC 벡터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 OC 벡터가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K OB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뭐 식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개수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K 곱하기 OC 벡터 플러스 K OB 벡터가 되죠. 이 표현 어색함 없죠? 자, 주어진 원래 이 식에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식에서 여기까지 왔고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뿐이에요. 똑같은 의미들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여기와 여기의 개수의 합을 한번 보세요.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합이 1이 된다라는 게 주어진 특징이 돼요. 그래서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면 그 A, B, C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그냥 1을 두시고 나머지 개수합을 보면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죠. OC가 주인공이 돼도 돼요. 그러면은 OA와 OB를 여기다가 쓰시고 어떻게 하자 했냐면 개수의 합만 1이 되게끔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대신에 n 플러스 n이 1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 표현도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벡터 OC라는 벡터를 표현했더니 OA와 OB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를 한 합표현에 있어서 개수합이 1이다 라고 한다면 그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발전돼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시점이 꼭 O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O라는 시점을 그냥 임의로 뒀을 뿐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꿔도 아무런 의미의 변화가 없어요. PA 벡터 플러스 N PB 벡터라고 둬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좀 심화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조건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AC 벡터랑 3BC 벡터가 뭐 이렇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해야 될 정보는 지금 여기서 C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고 실수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예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뭐 KC 벡터가 있는데 3분의 1 KA 벡터 더하기 3분의 2 KB 벡터가 있다 쳐볼게요.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시점이 K로 통일이 되어 있고 여기 개수합이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냐면 ABC라는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죠? 문제 풀어보면서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교과서 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적당한 벡터들이 있는데 ABC가 한 직선이 있으면 보여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모두가 다 같은 말들이에요. 전부 ABC가 한 직선이 있다를 표현하는 다 같은 표현들이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한 직선이 있다를 보이는 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썼던 것처럼 AB 벡터가 적당한 AC 벡터의 실수배달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OA, OB, OC라 썼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OC 벡터가 좀 제일 좀 복잡해 보이니까요. OC 벡터가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의 적당한 개수합이 1이 되게끔 표현이 됐구나로 여러분들이 표현해서 확인을 해줘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 풀이대로 해보시고 전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OC 벡터는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이니까 좌변은 됐고 우변에 있는 건 M, OA 벡터는 MA 벡터 플러스 N, OB 벡터는 B 벡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만 보이면 되냐면 M 플러스 N이 1이다 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좌변이 같으니까 M이 얼마입니까? M이 2가 되고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따라서 M 플러스 N이 1이니까 ABC가 한 직선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